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기록이란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와 그 기록을 완성하기 위한 쓰기, 우리가 문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쓰기라는 것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쌓인 아카이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초기의 필사본, 나중에 출판과 출판물, 이렇게 기록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디지털 기록까지 쭉 살펴보면서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기록의 의미는 인간이 자기의 기억을 연장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만든 것이 기록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던가 교과서를 찾아보면 기록에 대한 정의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의 정의를 쳐다보면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록은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그거를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게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 자기의 일상을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고 싶은 욕심에서 생산되어졌던 것이고, 초기의 기록의 모습을 쳐다보면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새기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로 공기 중에 전달되어지는 것과 몸짓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공간이 멀면 멀수록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기록은 그걸 넘어가고 싶은 욕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기록이 한번 생산되어지면 궁극에 그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시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 기록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록의 존재성을 갖고 우리가 훗날 지금에 와서는 그 기록의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학이라는 학문을 찾아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기록들 중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기록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기록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가 그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정보, 늘 얘기하지만 데이터, 어떤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들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라는 단어는 inform이라는, 영어로 해석하면 inform, 알려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달하는 기능적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든 간에 남김으로써 그 정보, 전달하는 행위의 보존성을 높여주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은 어떻게 수록하니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신문이나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동굴의 벽화 같은 것들, 그 원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 동굴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의 흔적을, 자기의 일상을 남기는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그네들의 일상들을 우리가 그 동굴의 벽화를 통해 보면 주로 사냥하는 일들이 자기의 일이었고, 그 사냥에서 어떤 것을 잡았고 어떤 식으로 잡았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그림에서 조금 더 형상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상징화되어지는 절차를 밟죠. 우리가 상형 문자라든가 서령 문자라든가 쐐기 문자라든가 초기에 그 문자가 세계가 발생하면서 그런 문자들이 이제 점점 더 상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상징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같은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들이 하나의 언어 구조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집단이 되어지고, 그 문화 집단이 계속 시대를 따른 상속되어 내려오면서 이것이 단절되어지는지 아니면 연속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변화와 진화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마 역사적으로, 선사적, 고고학적으로 밝히는 작업들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고, 현재를 적는 일이고, 미래에 남겨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얘기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약간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록이라는 행위는 어제의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오늘의 기록은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내일의 시각에서 오늘을 쳐다보면 어제를 빚어내는 어제가 어쨌었구나. 어제는 어땠다. 어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었다. 어떤 관계들,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는 행위가 기록행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에 아까 말한 이제 문자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문자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고 그 표현의 작업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이것이 소통의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태를 전달하고 그걸 전달받은 사람 또 제3자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음유시인이라는 집단이 생겨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한 지역의 일들을 다른 지역으로 한 시대의 일들을 한 시간대의 일들을 다른 시간대로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록들이 지금 음유시인들이라는 것은 기록이 아니죠. 이게 구전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온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담아내고 싶어서 글자를 만들고 문자를 만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이제 행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가는 작업. 그게 기록의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기록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듯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 한국식 한자권에서는 그림과 글자를 모아둔 것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고 서양의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의 기본은 비블리오테크 그래서 글자에 대한 문자에 대한 또는 그런 문자를 담고 있는 매체에 대한 얘기들로 전개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표현 방법은 전부 다 문자와 또는 그림이었고 이 문자와 그림들을 담아내는 도구, 매체들이 존재했을 것이며 그 매체가 초기에는 동굴의 벽화에서 점점 진화해서 필사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국에서는 붓과 먹과 종이가 만들어지죠. 그 종이가 서양에서는 그 나일강의 파피루스를 짓이기고 해서 이걸로 종이처럼 펴서 만들어서 그 위에다 글을 쓰기도 했고 또는 흙을 짓이겨서 판을 만들어서 이 점토판에 나뭇가지로 문자를 새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가 발생해 주는 것이고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알아가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과거 행적에 무엇이 담겼을까를 놓고 보면 그 행위 자체가 파피루스를 만들고 파피루스의 글을 누군가 표현해서 의사소통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식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일단 문자를 알아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하고 물론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한 집단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결국 그 당시에 약간 상층권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과 동시에 그 주술적 행위까지 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 색채, 종교적 얘기들이 많이 담겼을 것이고 그 종교적 얘기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교훈을 전달하거나 만들거나 이것을 하나의 법제화시키는 작업, 그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 그 속에 있는 자산적 얘기들, 뭐 노비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그 속에 어떤 말들은 얼만큼 있고 농토는 얼만큼 있고 그 지역은 얼마나 넓으며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존재하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행정 문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구전으로 나왔던 음유시인들이 만들었던 그 구전 문학들이 점점 이제 기록되어지는 이제 일이 벌어지고 그 기록 작업은 결국 과거의 역사적 얘기와 과거의 어떤 그 문학적, 예술적 그 사람의 감성들을 전달하는 행위가 왔겠죠.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관리하고 했던 곳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늘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과 같은가에 대한 반성인 것이고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같다라고 놓았을 때 그 같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부분 그 근거는 그 속에서 점토판과 파피루스가 나왔고 지금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 즉 목록이라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도서관이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집합체가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책으로 이루어진 것에 목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과 유사하다 해서 도서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18세기, 16세기 이 무렵에 사람들이 봤을 때 도서관이라고 봤던 것이지 21세기 친구가 만약에 그 땅을 파서 나왔을 때 그 공간을 과거에 지식이 없었다면, 과거에 든 다른 어떤 전제가 없었다면 무엇이라고 여겼을까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1세기 우리는 전자도서관이라는 개념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는 비록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문자의 형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모양새를 가졌다고 해서 도서관이냐라는 비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의 흔적들이고 도서관 모습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문자와 소위 말하는 그 도서, 책과 파피루스와 점토판과 그에 따른 목록이 존재해서 도서관인가? 라는 이제 반상해보자는 얘기에서 제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서관을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은 아카이브라는 공간을 또 하나 설정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결국 이 셋 다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과거의 우리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거나 전달하는, 전승하는 행위를 감당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도서관은 현시적 사고를, 그러니까 현시적 그 사용을 전제한 공간. 즉, 우리가 지금 필요한 지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도서관이라면 박물관과 아카이브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은 하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하나였던 것이 자원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리의 수월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원을 자연스럽게 형태로 나누는 거죠. 즉 책자 형태, 기록들, 문자와 그림을 어떤 매체 기술한 것들과 그러지 않은 박물류들, 소위 말하는 뭐 박제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따로 분리시켜서 책이 아닌 것들은 박물류들은 전부 박물관으로 보내고 책인 것들은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들 중에 공개 가능한 것들, 이건 제 기준입니다만 누군가 공공성을 띠고 공개 가능한 것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두고 보존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현재 그 체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일을 진행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던 문서들을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가 얽힌 문서들 그 집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서들을 하나로 만들어냄으로써 세계의 역할을 분할시킨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은 초기의 도서관의 모습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세 가지가 점점 진화하면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대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이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아카이브는 조금 모양새를 달리하지만 이 도서관은 과거의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해 왔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라는 것은 말아서 보존합니다. 그 자체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접을 수는 없고 말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 마른 것, 말려 있는 것들을 보관하는 방법. 우리 옛날에 그 상소문을 쳐다보면 쭉 족자 같은 것을 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막대에다 종이를 감아서 보관했을 때 이 종이들은 아마 네모 한 칸이 들어가서 입구만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런 형태로 보존되었을 것이고 점토판은 말 그대로 흙을 이겨서 만든 거니까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어서 바닥에다 쭉 일렬로 배열하는 형식으로 보존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런 기록들을 모은 것이고 그 기록들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변한 하나의 이해관계, 결국 세금에 관계 문제라든가 뭐 자기의 지역에 관계된 문제, 어떤 계약에 관련된 문제, 행정법률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통치에 관련된 문제, 재정권에 관련된 문제, 법률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이해관계를 다루거나 이해관계를 증명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문서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문서와 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그럼 document, 책 그럼 book 쉽게. 그래서 몇 페이지 이상의 부피를 갖는 페이지를 갖는 것을 책이라고 부르고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document라고 얘기를 하고 document는 그 효용 가치를 이렇게 집적화된 데이터가 집적화돼서 하나의 지식이라고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과 관계를 그리고 그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표현식으로 따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이 모두를 다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다루기도 하고 조그만 문서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뭐랄까 음악 악보 같은 것들도 수백 페이지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보는 한 장 또는 두 장짜리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런 문서들도 도서관에서는 큰 지식자원이라는 명명하에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를 따로 떼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쳐다보면 공간적 개념을 갖는 도서관이 아니라 아카이브는 그 자체가 기록물이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과거의 도서관이나 과거의 아카이브, 박물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쓰여졌던 기록물들의 대부분 다 필사물, 손으로 다 적은 것들이죠.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출판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이 출판이 대량 출판, 인쇄 혁명이 일어난 시점까지 출판 형태들을 지켜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출판은 굉장히 그 조직적인 행위이고 굉장히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행위이지만 그 출판의 효용성을, 출판의 가치를, 출판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동서양이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 금속활자본을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세기 우리 인쇄, 우리 출판문화의 영향력을 얘기할 때는 꼭 서양이 먼저 더 앞서지는 이유는 뭘까 짚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를 먼저 만들고 금속활자로 책을 만들었지만 금속활자와 목판술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판은 나무판에다 글을 새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용도로 뿐이 쓰지 못합니다. 그 책을 찍기 위해서 판을 하나 형성하는 것이고 그 판을 짜는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판을 짰던 이유는 하나의 판을 만들면 수백 수천 장의 종이를 찍어서 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목판술을 씁니다. 즉 목판술은 한 권의 책을 여러 부수를 만드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썼던 것들이고 근데 금속활자를 발명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또 어떤 것을 나눠서 서로 교환할 때 그 양이 적을 경우 몇십 부, 몇백 부뿐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만드는데 굳이 목판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했을 때 금속활자를 만들게 되었고 이 금속활자를 조합해서 판을 만든 다음에 이 판에다가 종이를 얹어서 찍어내면은 쉽게 한두 장짜리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명이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나름대로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금속을 썼느냐에 따라서 금속활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든 것은 이것은 조합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었지만 이 금속활자를 모아서 판을 짤 때 이 판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구나 이 판을 뒤집어서 드는 일은 상상도 못했죠. 다 얼그러져 버릴 테니까. 바닥에 판을 놓고 종이를 얹어서 두들겨서 먹을 바르고 두들겨서 책을 생산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양이 동양보다 앞선 작업은 뭐냐면 서양은 납이라는 그 어떻게 화학 물질을 하나 더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납활자를 만들고 납활자를 견고하게 엮어서 뒤집어서 무버블 타입 위에서 우리 도장 찍듯이 눌러서 찍어냈기 때문에 그 생산 속도도 엄청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속활자에 우리가 그 구텐버그의 금속활자 발명을 굉장히 높게 사는 이유는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우리 동양이고 우리나라이고 그 금속활자를 처음 사용한 것도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금속활자를 제대로 대량 생산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게 서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간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필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남기게 되었고 이 많은 것들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필사는 그 말 자체가 하나 작업 한 번뿐이 못합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한 사람의 이제 힘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가도 한 권의 책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권의 책을 제작하려면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 작업은 서양 그 중세 시대 때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지식 자원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필사를 통해서 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도서관을 보면 그 필사된 책들을 쇠고리에 걸어서 체인에다 걸어서 관리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도둑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난 방지를 위해서 쇠고리를 걸어놓고 한 공간에서 이용하게끔 했고,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존성에 그 관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렵에서 이제 대학이 발전합니다. 대학이 발전하면 소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진 지식을 전파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책이 필요해요. 이 책이 이제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속도를 갖고 전파되어지죠.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인쇄소에서 책을 제작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 되면 서점이 책을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전문 출판사들이 서점과 인쇄소를 끼고 삼각 형태에서 책을 생산해내는 작업을 이제 해가는 것이 이제 책의 발전 형태죠. 결국 이제 출판이 생기면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출판을 시작해오는 겁니다. 물론 그 출판 작업에도 많은 그 부침이 있었지만 이 부침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라는 식민지를 통해서 유럽의 출판술이 인쇄술이 전승되어지고 이 전승되어지는 과정에 소위 그 유럽의 출판 문화가 부흥하는, 왜냐하면 인쇄술이라는 것도 무작정 찍어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수요는 그것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인구 집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 인구 집단이 이걸 요구하는 자원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야 하는데 거의 포화 상태가 간 유럽 상황에서 식민지를 통해서 그것이 돌파구가 열리고 인쇄 문화가 인쇄술이 소위 미국으로 전파되어지고 미국이 이제 이게 뭡니까?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국민들을 자국민들 소위 이민을 통해서 들어온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의 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것이 도서관을 보급하는 것이고 도서관에 책을 제공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그것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죠. 소위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인쇄술 출판 문화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도서관도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박자가 잘 맞아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교재, 대학 도서관 정도 꼭 그 다른 또 조직이 있었다면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사설 도서관들이죠. 즉 옛날 초기의 도서관 모양과 비슷하게 도서관들은 몇몇 부자들이 몇몇 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가져다 놓고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했던 것이 사설 도서관의 모습이었었는데 물론 그 사설 도서관도 여전히 사설하는 존재는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설을 두었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얘기를 나누더라도 그러던 것을 공공화시키고 공공도서관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출판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통해서 소위 그 문화를 향유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도서관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의 발전이고 도서관이 확장되어 가진 얘기지만 기록의 입장에서 보면 기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억을 담아내는 작업이고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 기록이 단순히 문자를 형성해서 인쇄를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 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하고 영상물을 담아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담아내는 기술들이 이제 소위 브로드캐스팅, 전국의 전파를 통해서 무선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할 수 있고 또는 필름에다 담아서 극장을 통해서 보급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테이프에다 담아서 감상하는 서로 돌아가면서 감상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자리매김을 하고 커갔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종이라는 매체 어떤 공간에다 기록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서 문자와 그림을 남기던 시절에서 이제는 소리와 영상까지도 심지어 지금은 VR 소위 우리의 행동까지도 조금 더 그것을 어떻게 행동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명령을 행동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아바타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동작과 우리의 느낌, 감정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심지어 물질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3D 프린터까지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 자체 굉장히 넓게 쳐다보면은 한없이 넓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속에서 기록이 갖는 의미를 쳐다보면 상당히 우리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21세기 가서는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서는 정보산업, 정보사회, 지식산업, 지식사회 하면서 정보의 가치가 소위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부각되어지는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낱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 조합할 수 있고 새롭게 조직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그럼 과연 미래의 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는 게 옳은가? 기록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뭘까? 기록이라는 것이 단지 남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남김이 갖는 의미가 어떤 그 확장성을 갖는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록이라는 것은 오늘을 담아서 어제를 빚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을 담고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기록 자체가 그 전승을 목적으로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진 발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0%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멸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것이 매일 우리가 쳐다보는 공간이고 매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적어내지만 매일 무엇인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어떤 것들은 없애버리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까지 즉 복제를 통해서 무한히 반복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소위 아까 말한 우리 필사에 대한 얘기에서 필사가 인쇄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소위 복제되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한 거라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확대되어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쓰는 출판물들은 다 복제품입니다. 기록에서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제품이 가질 수 있는 그 소위 뭐라는 이제 진본의 원본의 개념이 이제 깨지는 거죠. 어떻게 복제가 되었는지 이 복제가 어떤 것이 소위 그 남용되어지거나 오용되어져서 잘못 변경된 것은 없는지 하는지 의심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본성. 딱 한 번 누군가에서 기술한 것. 근데 이것이 인쇄술과 뭐 타이프라이터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가 성행하게 되고 이 복제를 통해서 기록을 자기 원본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갖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다면 이 기술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넘어와서 진짜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 디지털 기술은 복제가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제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 정보에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복사 행위거든. 내가 가까이서 보존하고 오랫동안 지켜보기 위해서 복사한 행위였는데 인터넷은 그 복사가 접근을 통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쉬운 복제로 끝없이 퍼지면서 사라져야 할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기록들은 순간순간 다 사라지는. 그래서 출판물들은 인쇄 복제물들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100% 사라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 명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들은 매일매일 같이 갈무리 되어지면서 그 이전의 데이터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록 자체가 유기체가 되어서 스스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하는 기록물들, 변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 딱 사진 찍듯이 해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그 자체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 것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진 찍는 그 순간의 나를 기록하는 것이고 기억하자는 것이고 그 찍는과 동시에 그 기록물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사진 기록을 갖는 것은 나의 과거를 축적해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럼 오늘의 나는 어떻게 기록하지? 아마 그 뭐 논리적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오늘의 나를 기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휘발성을 갖고 계속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기록은
오늘을 담는 행위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 어제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터넷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터넷은 더 불행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사라져가는 과거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그걸 잡아내고 싶어하는 욕심에 인터넷 웹페이지들 전부 사진 식자하듯이 잡아서 보존하는 행위도 해봤습니다만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꼈겠죠. 변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것들에 대한 효용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따지는 거죠. 결국 도서관이 앞으로 우리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 지식 자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시대적 효용 가치를 갖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대8이라는 말을 쓰죠. 도서관이 10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둘만 현재 이용되어지고 8은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여전히 2대8, 지금 또 2대8. 결국 그 얘기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20% 정도만이 현시적 가치를 갖고 80%는 필요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시대적으로 항상 그 많은 가치를 가진 것들의 축적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다 뭡니까? 아까 말한 필사가 아닌 이상 이 자체가 전부 다 복제물들이거든. 그래서 이 복제물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뭐 마이크로필름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존에 대한 의미와 보존의 그 범주를 우리가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기록물들을 우리가 다 쥐고 있을 수도 없고, 다 쥐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100년 전에 정보량은 적었지만 100년 전에 나온 정보는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개개의 정보를 쳐다보면, 데이터를 쳐다보면 효용 가치가 높은 것과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터넷에 떠 있는 저 많은 데이터 중에서 실시간으로 정말 이 시점에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스릴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도서관이 되겠는데, 소위 검색 엔진이 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겠죠.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구조화시켜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싶은 것이.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 중에 하나가 검색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의 틀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언젠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는 과거 시점에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분류라는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분류라는 것은 무엇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행위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행위라기보다는 끄집어내기 위한 정제 작업이다. 라면을 하나 사면 이 라면을 아무데나 던져놨을 때는 내가 라면을 먹고 싶을 때 그 라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라면을 사면 저는 뭘 하냐면 이 라면을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곳, 즉 예측하는 곳에다 넣어두죠. 그럼 내가 라면이 필요할 때 거기 가면 그 라면 항상 그 자리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그게 분류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록들이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남기지 못한다면 어떤 것들이 남겨져야 하고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왜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매체가 성장하면서, 매체가 발전하면서 기록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해진 형태에 따라서 기록을 보존하거나 남기는 행위가 같을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다른 형상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이제는 디지털 형태를 취하면서 도서관이 굳이 책만을 관리한다는 것은 의미 없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해보는 거죠. 가끔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이니까 책이지. 며칠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양치질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양치질이 뭔지 아냐? 안답니다. 그래서 칫솔로 이빨을 닦는 행위를 양치질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양치질의 기본이 뭔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단어가. 양치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 양치질의 기본은 양지에서 왔답니다. 양지질에서 왔다는 거죠. 그럼 양지는 뭐냐면, 양자는 버드나무 양자고 지는 가지지라는 겁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빨을 닦던 모습이 양지질이었는데, 지금은 각종 미백 행위에서부터 다양한 물질과 다양한 도구로 이빨을 닦고 있습니다. 시실이라는 형태까지 발전됩니다. 결국 양치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개념적인 표현이지 꼭 버드나무가지로 닦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용어이지 꼭 책만을 갖고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럼 보다 넓게 말하면 이빨, 이를 닦고 이를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그냥 넓게 양치질이라고 얘기하듯이 도서관은 무엇을? 지식자원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곳이다. 그때 현재 이용 가치 있는 자원과 과거 이용 가치가 있었던 자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까는 빠르게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때 우리가 가졌던 자원의 형태가 꼭 책자 형태니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검토해보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록에 대한 의미고 가치입니다. 늘 얘기하듯이 기록은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는 행위다 라고 봅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